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절반 남았다고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김태호TV 구독자 50만 프로젝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방송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잘했다. 자기들이 잘했다 이거죠. 그리고 야권과 언론에서는 뭐 한 게 있냐. 이런 스탠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한 게 없습니다. 경제야 잘 아실 테고 정치도 사회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외교 잘했습니까? 외교부 그렇게 때려잡아 놓고 그 결과가 어땠죠? 미국과 북한에게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구나 주변 강국들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나마 남아 있어야 하는 성과가 북한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뭔가를 지금 북한이 쏴대고 있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친상에도 쏴댔습니다. 이게 무시 아니겠습니까? 참 삶은 소 대가리 이런 얘기 들으면서 수모를 괄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창으로 사람들을 찌르는 것 외에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는 나머지 임기 절반 동안 뭔가를 새로이 시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성과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은 시행착오였고 연습이었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시도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로부터 실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와대라는 그러한 자리는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면요. 그 타격과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게 청와대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라는 자리는 말단부터 대통령까지 이미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도 잘할까 말까인데 그러한 자리에 장하성, 조국 등등 아마추어를 앉혀놓고 그거 보고 인사 잘했니 많이 이런 거 정말 삶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책임요 분명히 문통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요 이 정부가 남아있는 2년 반 동안 이제라도 열심히 다시 시작할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어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이 정부는 끝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새로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12월이었던 대선이 3월로 미뤄졌습니다. 임기 만료도 2월 하순에서 5월 초순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때부터 대선이 3월이니까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경입니다. 자, 산술적으로는 딱 2년 6개월이 남아있죠. 그런데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대선은 전통적으로 12월이죠. 그게요, 안 그래도 그때는 어수선합니다. 연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흐지부지하던 그러한 시간이에요. 자, 그때면요, 국민들의 마음은 한 해를 정리하느라고 그리고 각종 행사, 막년회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12월 그러한 연말에 어차피 그렇게 보낼 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거죠. 전체 국가에 시간을 쓰는데 정말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막년에다 각종 행사다 크리스마스에 연말 휴가가 있고 그런 시국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요. 어찌 보면 시간 낭비를 아주 덜 하는 겁니다. 어수선해서 일도 안 잡히는 그때 대선을 치르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음력 기준도 좀 많죠. 그래서 음력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을 한 3월경에 많이 해요. 학기도 3월에 개학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대선을 그 시작하는 3월에 치르게 되면요. 이제 연말 보내고 연초 보내고 제대로 일을 해야 할 시기에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까지 계속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겠습니까? 한참 일할 시간에 경제나 생산을 할 시기에 이 대선 전국이 오는 바람에 매스컴도 시끄러울 것이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계속 여론조사 나오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도 흐지부지 되어서 그때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3월까지는 계속 흐지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대선이 끝나서 연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그리고 구정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딱 그때부터 제대로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흐지부지 날리는 시간이요.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연말과 대선 정국을 합해서 6개월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보면요. 이게 합계가 10개월 정도 됩니다. 대선 전국은 좀 더 길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일단 남은 임기 2년 6개월 중에 최소한 지금 6개월, 그리고 사실상 10개월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나 청와대도 일에 집중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좀 이해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2021년 11월부터는 연말과 대선 전국이 합쳐져 가지고 대선이 있는 3월까지는 총 5개월이죠. 그 5개월 동안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그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5월까지 그때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고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자, 그러면 5개월 플러스 2개월이죠. 최소 7개월이 날아가죠. 거기다가 대선 전국이 조금 더 기니까 사실상 10개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자, 다시 정밀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직전 해인 2021년에 7월부터 8월까지는 휴가 기간이죠. 여름 휴가요. 더워서 일도 못해요. 덥기도 하고 국민들이나 청와대도 돌아가면서 휴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8월 말 9월이 딱 되면요. 완전히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연말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새해가 오고 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있는 3월까지는 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그 2달간은 청와대 내부 정리 기간이죠. 야, 이거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합쳐보니까 만으로 계산해도요 10개월입니다. 사실상 1년 가까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반 남은 거에서 10개월을 빼면요 20개월 남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빼야 할 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내년 총선 때까지 만 5개월을 또 빼야 합니다. 올해도 12월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이 있고 내년 연초 신정과 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바로 총선 전국 임박합니다. 와, 그럼 아까 남아있던 20개월에서 5개월을 또 빼면요 총 15개월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 내년도 2020년 여름 휴가 2달 그리고 2020년 12월 연말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또 3개월 또 빼야 돼요. 그러면 15개월에서 3개월을 빼면요 12개월이에요. 12개월,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청와대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국정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2개월인 것입니다. 1년이에요. 아, 그리고 또 청와대는 총선 준비, 대선 준비 안 합니까? 그거 완전 비상인데요. 그리고 정권 끝날 때 자료 정리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한참 걸려요. 캐비넷에 문서가 남겨져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 12개월인 것입니다.
총선, 대선, 휴가 빼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겁니다. 그런데요, 그 1년 동안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동안 새로운 거 기획하고 구상하고 시도를 한번 해보고 이러면요, 그 12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12개월 동안 사건 사고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국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요, 유재수 사건으로 인해서 조국의 윗선에 또 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계속 모여서 우리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결론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임기가 12개월 남았다는 이거요. 이거는 체감 임기입니다. 체감 임기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제 날씨도 있지만 체감 날씨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체감 온도. 일기예보에서도 체감 온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호수 빼고 체감 임기를 말 못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체감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요? 12개월요? 1년요? 그런데 그마저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제대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된 울림을 선사한다면 그나마 남은 1년도 체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지기라도 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원래 권력형 정권 비리, 이거요, 임기 말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서슬퍼런 이 정권 초기 18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신재민 사무관이 순차적으로 양심 선언을 먼저 했죠. 그리고 손혜원, 서영교 의원, 그리고 김의견 대변인까지 3연타로 권력형 비리가 터졌습니다. 봄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나라가 흔들거렸죠. 그리고 조국 사건, 요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조국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재수 사건까지도 터졌습니다. 이건요, 조국의 윗선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와, 이거 정권 말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예요. 그러면 말기로 가고 있으면요, 사건이 추가로 터질 것입니다. 그동안 왜 정권 말기에 비리가 터졌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제보자들이 정권 초기에는 무서워서 눈치를 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정권 말기에 힘이 빠지면요, 그때는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신라젠도 있고요, 제 사건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비트코인도 말이 많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요, 분명히 제 말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정부는 정말 반도 안 된 상태에서 사건 사고 지금 몇 개입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선주 국장님, 한민호 국장님, 이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갈 것이 저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이 12개월, 이 남아있는 12개월도 정신없이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게 없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거 뭐 걸릴 거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잘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2개월도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의 이 계산법, 이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죠. 여러분, 그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